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요즘에 되게 말이 많죠.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해 하실 거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면,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나왔었고, 최근에 나오는 건 이제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.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가시고 난 이유로 인해서 리더가 없으니까 이제 국토부와 여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,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도 그 서울에서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한다고 해도 실제로 입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, 그리고 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, 계속적으로 공급이 나올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에요.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공급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속적인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실제적으로 공급 증가의 효과를 시장에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3, 4년간은 우리랑 상관없는 공급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고 사람들이 되게 공포감에 떨고 있는데, 우선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는 거죠. 여태까지는 그 매매 계약에 대한 것만 중개사들이 신고를 했는데, 전월세에 관한 것도 이제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전월세 상환제가 있죠. 5%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거를 법으로 하겠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, 세입자들한테 2년마다 옮길 필요 없이 거주의 안정을 주겠다는 취지의 법이죠. 근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 전월세 신고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요. 전월세 상환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장 시행을 하기가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, 과거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해왔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, 뭐 소급 적용한다는 말이 많은데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전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의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봐요. 그러면 그 전월세 신고제를 하지를 않았었죠 여태까지. 그럼 내 과거에 여태까지 전세 놨던 게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고, 그럼 전에 얼마의 전세를 놨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정부가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었는데. 이거는 소급 적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해요.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. 소급 적용한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, 여러분. 전에 전세 놓은 게 얼마에 나는지 신고한 그 이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되게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된다고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제대로 확인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고 막 그럴 필요 없고요. 근데 정부가 그 국회의원들이 막 남발하는 법안에 의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지만, 지금 상황을 보세요. 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전에 전세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잖아요. 그럼 국회의원이 더욱더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절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. 그냥 그 법원 내놓는 게 다 쇼예요, 쇼. 주목을 받기 위해서. 그리고 이제 취득세, 2주택자나 3주택부터 취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는 그 법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. 그것도 2주택자에 대해서는 되게 시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.
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이 너무나도 많고, 도대체 그 기준일이 애매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강제적으로 진짜 시행이 된다 하면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?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을 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내놓는 건지 그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그냥 당장에 이목을 끌고 불을 끄기 위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, 1년, 2년, 3년 후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나요? 아, 정말 너무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.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놓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미래가 걱정돼요. 우리나라의 미래가. 취득세 2주택, 3주택부터 취득세 8%, 12% 올려버리고, 분양권에 대해서도 단일세율로 70%로 양도세율을 매겨버리면 지방에서 분양할 때 분양권을 살 사람이 그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될까요? 대부분 다 미분양 날 거예요. 그럼 집안의 부동산 시장은, 분양시장이 죽어나가면은 그 주변의 구축들도 당연히 오를 수가 없고, 다 연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하락할 게 뻔하고,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죽으면은 도대체 그걸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나 건설사들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, 법인세는 어떻게 낼까요? 도대체 더욱더 그 나라 경제가, 한국의 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꾸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정말 그러니까 취득세 이게 만약에 강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다주택자들한테. 그러니까 현금을 당장 투자를 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좀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지방이 막 부동산 시장이 죽어나가면 분명히 그 지방은 예외를 두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, 이때를 기회로 삼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강한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작용은 반드시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, 그 상황에서,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그 다주택자들한테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때를 노리고 현금을 잘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이만 마치겠습니다.